사실 조금 여러분들 많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줌으로 수업하는 게 이제 훨씬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좀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수업도 현장에서 만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들을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많이 안 들어왔네요. 일단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1분만 기다렸다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학교가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네. 자, 일단 출석 부르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승희랑 재현이는 지금 카톡방에 나가 있는데, 이 친구들 참가를 안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 일단 출석을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출석을 부를 텐데요. 예, 여기 채팅창에다가 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재욱, 재욱이, 네,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수아, 네, 문다연, 네, 다연이 위에 있네요. 네, 김준호, 준호, 네, 준호 수행평가 그 지금 메일에서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거 한 번만 좀 확인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김소리, 네, 소리 안 들어왔나요? 자, 그 다음에 김예은, 네, 김하늘, 김하늘 없나요? 남다율, 네, 그 다음에 박수연, 네, 김희정, 네, 이진수, 진수 없나요? 네, 진수 없네. 김효찬, 네. 효찬이도 과제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네, 네, 박진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민영, 박민영, 네. 그 다음에 박혜진, 네. 그 다음에 윤승희, 승희 없나요? 심아랑, 네. 양예빈, 네.
유혜린, 혜린이 없나요? 자, 이슬빈, 네, 이희은, 네, 정지효, 아, 승희 휴학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수인, 네, 허범, 허범 안 들어왔나요? 그 다음에 박진수 아까 들어왔었고, 최원재, 언제 안 들어왔나요? 서경덕, 김어진, 언제 들어왔네요. 확인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민우, 네, 김민우 들어왔네요. 반가워, 민우. 그 김민우는 수행평가하고 과제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수업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꽤 많이 안 들어왔네. 일단 허범,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이 허범, 그 다음에 이진수, 빈, 그 다음에 김소리, 김하늘, 이렇게 지금 안 들어와 있네요. 친구들이 수업을 하는지 확인이 돼 있을까요? 이 메시지 확인 안 하는 친구들도 지금 좀 있는데. 일단, 예, 그 반장은 이 친구들한테 한번 뭐 문자나 이런 걸로 좀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수업 혹시 지난 시간까지 다들 들어와 있어서 일단은 수업을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좀 아쉽게 됐죠. 지금 원래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만났으면 학교에서 사실 디스크 진단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했어야 되는 날인데, 저희가 그러질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단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이제 그 디스크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성향, 또 사람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좀 재밌는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지를 못해서 아쉽고요.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수업 못했던 부분들 뭐 이어서 좀 하고 일단 지난 시간 먼저 복습부터 하고 수업을 이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얼굴은 안 보여도 괜찮겠죠? 네. 자, 수업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자, 이제 11주차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중간에 수업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들어왔다고 채팅창에다가 이름만 좀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10주차 수업 잠깐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그 첫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인데 중요한 내용들 꼭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거 이제 좀 못한 부분들 이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진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수업 시간마다 강조하는 이 문구,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을 시작하는 것,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했었고요. 이 5가지 그 대인관계 하위 요인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제 팀워크,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갈등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팀워크나 고객 서비스, 갈등 관리 등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여러분들은 서비스업에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종사를 하게 될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도 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졸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리더십이 가장 또 필요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여러분들이 뭐 매니저나 점장이나 이런 걸로 이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어린 나이에 이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이제 필요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리더십은 사실 꼭 매니저나 팀장이나 이제 뭐 이런 점장이 돼야지 리더십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후배 직원들, 후배 사원들을 빨리 받게 되죠. 후배들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후배와 동료들한테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리더십은 잠깐 여러분들하고 조금 한 번 더 할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제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슬라이드로만 수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을 수업 시간에 좀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제 나에 대한 인간관계를 진단하는 걸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펴보고 또 내 주변을 좀 살펴보고 이들과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 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관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로 체크해보고 한번 점수를 매겨보고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부족한 점들을 조금 더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 행복한 삶을 누구나 다 꿈꾼다. 이제 이게 그 성공한 인생이 곧 이제 행복한 삶으로 이제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이제 곧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인관계와 인간관계 안에서 특히 이제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 대인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들 간의 안에서 상호관계를 한다라는 것.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어떤 성격,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잠깐 했었습니다. 성숙한 대인관계가 뭐냐? 특히 이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 배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그런 출발에 앞서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성향, 성격,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내가 스스로가 파악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내가 고민해보고 타인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대인관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초에는 이제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태도로 보여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어떤 대인관계를 결정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호등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했었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규칙과 규정 같은 게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어떤 타인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이미지, 행동, 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제 보는 어떤 그 모습이 되게 된다. 근데 내가 이 보이지 않는 규정과 규칙 같은 것들을 이제 무시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요? 이상한 사람으로 당연히 보겠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야지만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장기적인 삶에서 이 나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긍정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 대인관계 안에서 특히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장기적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했었습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삶 안에서 올바르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했었습니다. 그 대인관계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왜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대인관계가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사회 안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올바른 대인관계들을 만들지 못하고 내가 사회 안에서 어떤 그 관계 안에서의 부족한 부분들,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게 이제 뭐가 우리가 이제 이 공동의 사회 안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족이나 사회 안에서 이제 그런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해 나가는 것, 긍정적으로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삶 안에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초적인 부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설명을 했었고요, 여러분들한테. 디스크 성격 유형별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압력하에서 나타나는 행동, D형과 I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하고 이제 수업이 끝났었죠. 그래서 압력하에 D형이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지, 이들이 이제 압력하에서 나타나는 행동별 제한점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좀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대화 중에 그 사람들을 희생시키거나 그다음에 사람들을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통제하거나 또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주로 한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혼자서 독자적으로 막 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끌고 나가면서. 그래서 뭔가 할 때 이제 휴식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한다는 거죠. 예,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좀 해드렸었고요. 자, I형들이 압력하에서 어떤 행동별 제한점들을 보이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평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좀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I형들의 대표적인 좀 특징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디테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뭔가 규칙과 규율, 뭐 규정들을 지키는 그런 뭔가 사항들이 놓여 있을 때 이 친구들은 이제 그런 세부 사항들 이런 것들에 이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조금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게 이제 I형들이 갖고 있는 행동별 특징이다. 근데 이런 게 특히 이제 압력,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강하게 벌어질 때 이런 이제 행동들이 이제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계획적이고 또 시간을 뭔가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는다.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는 거죠. 만약 이런 것들을 꼭 지켜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별 제한점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중에서 이제 좀 그 친구들 중에 시간관념이 좀 없다. 약속하면 맨날 뭐 시간을 어기고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간을 어기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거죠. 그런 친구들 있죠. 그게 이제 I형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직장 생활에서는 근데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죠? 예. 만약에 이제 매번 이제 매일 지각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게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친구들은요. 출근을 안 해요. 예, 그러고 이제 전화하죠. 예, 뭐 아파서 갑자기 못 간다. 뭐 핑계나 이제 뭐 변명들을 댑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들이 사실 있죠. 이제 그런 게 반복되면 이제 회사 안에서 문제가 사실 되겠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이제 I형들의 그런 특징들이 높은 친구들은 내가 좀 그런 시간 약속들, 계획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본인의 어떤 그런 이제 제한점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내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주차 수업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이제 압력한 행동별 제한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못했던 S형하고 C형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고 이제 다음 수업으로 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정형. 압력화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 이제 어떤 이제 특징들이 나타날까라는 거죠. 안정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죠? 내가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뭐 이런 것들이 큰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 상황이 바뀌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이렇게 안정되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이제 지속시키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되게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뭔가 친구들끼리도 여러분들 이제 놀러 가거나 뭐 하면 뭔가 새롭고 좀 다이나믹하고 막 어려운 과제들을 도전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걸 지나치게 극도로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S형, 안정형 성향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 내 주변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걸 이제 바꾸거나 개선시키거나 이러는데 사실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이런 친구들한테는 뭔가 바꿔야 되고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굉장히 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극도로 소심한 사람들이 과연 안정형이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할 때는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안정형들은 이제 그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되게 큰 거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한 가지만 이렇게 좀 뭔가 집중해서 잘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과제를 주고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이제 뭔가 마감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두 가지 과제들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S형이면서 C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거의 미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런 뭔가 C형이 갖고 있는 약간 완벽주의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형들이 극도로 C형이 높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뭔가 이제 결과를 좋게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런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형이 있으면 이런 친구들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다 잘해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새롭고 이제 비구조화된 과업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이제 아까 우리가 설명했듯이 뭔가 변화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한 안정형들은 당연히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뭔가 이 친구들한테 이제 뭔가 용기를 줘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용기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I형들이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용기를 주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비구조화된 작업은 뭐냐면 규정, 규칙, 규율, 그 다음에 체계가 잡혀 있는 일들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뭔가 설명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고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뭔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 네가 알아서 해갖고 와봐. 친구들은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게 필요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윗사람이 야 이거 네가 좀 알아서 해결 좀 해갖고 와봐.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게 되는 거죠. 자, 혁신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경우다. 당연히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새롭게 뭐 굉장히 큰 변화를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변화 없이.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친구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공무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는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이제 성장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본인이 뭔가 변화하고 경쟁이 심하고 뭐 이제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맨날 해야 되고 일반 회사들은 다 그런 거죠. 맨날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고 변화도 굉장히 심하고 경쟁도 심하고 뭐 이런 게 사실 강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내가 안정된 분위기에서 그냥 맨날 정해진 일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사실 조금 더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직업들을 사실 많이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늘 해왔던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걸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런 것들을 바꾸라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형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복잡하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직업적으로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두려워해서 이제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일을 시작했다. 이제 뭐 영업과 관련되는 일이죠.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항상 변화가 있고 뭐 이런 일을 시작을 하면 이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오래 못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조금 하다가 그냥 다 이제 그런 직업들은 다 이탈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본인한테 이제 안정되고 조금 뭔가 정해진 방식대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찾게 됩니다. 자, 과거의 경험, 감정에 집착한다. 네. 그 뭔가 이런 경험들 이제 본인이 실수를 했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뭔가 그런 상황 안에서 내가 이제 특히 뭔가 말의 실수, 특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집에 와서 막 밤새도록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잠깐만요.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 저기 소리하고 진수하고 김하는 예, 허범 수업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네. 이거 일단 지금 수업은 아니네요. 오후 수업 때문에 연락이 온 거여서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굉장히 강하죠. 본인이 이제 뭔가 조금 실수를 했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좀 뭔가 상처를 주는 그런 얘기들,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내가 그 당시에 뭔가 이 성향 때문에 뭔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집에 와서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잠도 못 자고 밤을 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압력하에서 나타나는 행동불 제한점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본인이 절대로 행동 안 합니다. 먼저 뭔가 이제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나한테 뭐뭐뭐뭐 해라고 이제 지시를 해줘야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S형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팀장이나 매니저가 됐을 때 S형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방향과 가이드, 행동 지침, 뭐 이런 것들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면 서로가 이제 좋은 성과들을 이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C형, 신중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신중형이 압력하에서 어떤 행동별 제한점들을 보일까? 자, 상사로부터 지시와 피드백을 받기를 원한다. 예.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것들을 이제 뭔가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상사로부터 지시와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는 이제 C형은 어떤 C형이냐면 S형이 앞에 붙어 있거나 뒤에 붙어 있는 C형들입니다. 특히 이제 CS형들이라고 하면 C형이 이제 가장 높은 사람들이죠. 특히 CS형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CD형이거나 DC형들은 이런 모습이 또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하는 스타일이에요. 잘 되건 못 되건 책임도 그냥 본인들이 지려고 그러고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상사로부터 특히 DC형들 같은 경우는 상사로부터 만약에 이제 자꾸 이런 간섭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오히려 그런 게 이제 본인들한테 압력이라고 느끼는 거죠.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로부터 지시와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CS, S형이 붙어 있는 C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례 없이 행동하기를 주저한다. 이런 친구들은 특히 C형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예측 가능한 행동,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례 없이 행동하는 것들을 되게 꺼려하죠. 자, 그리고 규정, 규칙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절차, 방법, 이런 게 없으면 행동을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만약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을 빨리 못하고 뭔가 내가 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보여야 돼. 지금 이걸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순서대로 뭐가 진행되는지 또 방법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인식이 안 되면 이제 행동이 앞으로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서 우리 결정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뭔가 빨리 결정을 못하는 것들. 특히 이제 음식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이제 우리가 밥을 뭐 먹을까 고민을 할 때 막 이것저것 다 이제 막 계속 고민하는 거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못하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가 결정을 해주죠. 누가 결정해 주죠? I형들. I형이면서 D형이 있는 친구들이 결정을 해주죠. 이제 보통 이제 C형이면서 이제 특히 이런 거 결정 못하는 친구들이 C형이면서 이제 S형이 붙어 있는 친구들이 더 결정을 못하게. 자, 과업을 위임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네가 이거 좀 잘 해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야, 너 이거 좀 네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냐면 그러니까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이 시종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책임감에 대한 무게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본인이 책임을 느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항상 많이 특히 책임감 강한 사람들이 특히 시종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뭔가를 나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것 같은 것들 그러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윗사람 선배가 하던 일을 후배한테 그냥 네가 이거 하라고 그냥 맡기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이게 잘못되면 본인의 책임일 수 있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위임받는 것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뭔가 불평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뭔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될 때 충분히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절차, 과정, 뭐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없이 야 뭔가 이런 거 시작하니까 우리 그냥 해보자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불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꾼다. 자,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C형들 중에서 D형이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막 그런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뭔가 이제 본인이 했던 얘기를 시간에 좀 바꾸는 거죠. 여러분들 보면 뭐 친구들 중에 이제 만약에 뭐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갑자기 말 바꾸는 친구들이 있죠. 그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뭔가 내가 논리적으로 불리하거나 뭐 뭔가 이제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 뭔가 이 상황이 이제 안 좋게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여러 명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나만 이런 상황들에서 논리적인 부분들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야. 다른 친구들이 막, 야, 이거 이렇잖아, 이렇잖아, 이러면서 막 뭔가 입증할 만한 막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을 막 하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막 우기다가 갑자기 입장을 슬그머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C형들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입장을 바꾸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D형이 붙어 있는 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위협이 가해지면 참여하지 않는다. 본인한테 뭔가 조금 불리할 것 같아. 좀 뭔가 어, 이게 나한테 조금 뭔가 내 이익에 뭔가 맞지 않아. 뭔가 본인들이 내가 참여하면 뭔가 손해가 일어날 것 같아. 이런 게 판단이 딱 쓰면 참여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시형들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압력하에서 뭔가 이런 이제 큰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과감하게 참여 안 하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자, 이런 친구들이 쉽게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I형이면서 S형이 붙어 있는 친구들이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그냥 친구들 뭐 누가 그냥 야 그래도 가자 이러면 이제 쉽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오로지 자신의 과업 성취에만 초점을 둔다. 특히 지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C형이면서 D형이 이제 강한 사람들이 이런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오로지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제 과업 성취, 다른 사람들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 뭐 이런 행동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C형이면서 D형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연한 사고에 어려움을 느낀다. 뭔가 경직된 사고를 C형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을 하죠. 자기에 대한 어떤 입장, 자기 고집,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때로는 뭔가 이제 빠르게 변화를 줘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이게 이제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에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C형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유연한 사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C형이면서 S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압력화의 행동들 제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보고 그다음에 디스크에 대한 얘기 각 유형별로 뭐 갈등, 압력, 그다음에 어떤 행동적인 특징, 성향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더 디스크를 쉽게 이제 판단하는 행동 판단하기에 대한 어떻게 성격 유형별로 이런 걸로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슬라이드가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자, 요거는 요 표가 이제 요 표 하나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 봐도 이제 쉽게 이제 디스크의 행동 유형들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크게 위에 두 가지를 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제 윗선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또는이라는 표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일단 행동적인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보면 친구들하고 굉장히 사교적으로 잘 지내, 말도 잘해, 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또 표현도 직설적이야. 예. 말의 속도도 빨라. 예. 그 말도 많아. 또 이제 목소리도 커요. 억양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인터네이션이죠. 이제 목소리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높았다 낮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많은 친구들. 이런 특징들이 보이는 친구들은 D형 아니면 I형이 이제 대표적으로 높은 친구들입니다. D형이 높거나 I형이 높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두 개 다 섞여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말이 별로 없고 말이 느려. 말이 없거나 말수도 굉장히 적죠. 질문하는 것만 답합니다. 본인이 먼저 뭔가 막 이렇게 말을 리드해서 재미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은 여기에 속하겠죠. 근데 이런 친구들은 말도 단조롭습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 톤도 낮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톤으로 일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목소리 조용하고 자 이런 친구들 뭔가 행동도 좀 느리고 이런 친구들은 S형이거나 C형이 높은 친구들입니다. S형이거나 C형이 높은 친구들. 아니면 이 두 가지를 이제 많이 같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형태에서 요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요 행동을 보이는 친구들은 이제 바로 D형이 가장 높은 친구들이고요. 요런 행동들을 보이면서 요런 행동들의 특징들을 보이는 친구들은 이 I형이 아주 높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내성적이면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특징들을 보이면 S형이 보이는 친구들이고요. 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친구들은 이제 C형이 극단적으로 좀 높은 친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하고 이런 특징들을 이제 플러스로 갖고 있는 친구들. 이게 바로 이제 D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사람들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이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 행동들을 판단하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우리 밑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특징이 있으면서 D형이 나타나는 사람들 조금 경쟁적인 사람들 있죠. 그다음 다른 사람들한테 주로 지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D형의 특징이죠. 자, 표정이 차갑거나 무표정하거나 감정 표현이 별로 없거나 그 다음에 항상 뭔가 얘기를 할 때 이제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좀 정해진 규정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나 결과 항상 이런 게 중요해. 나는 과정 필요 없어. 결과만 좋으면 돼. 결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항상 이제 경쟁적, 남들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맨날 지시하듯이 얘기해. 이게 바로 이제 이런 이런 행동적인 특징들을 보이면서 이런 행동적인 특징을 보이면 바로 D형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무엇이 굉장히 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네? 야, 그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말할 때 보면 야, 그거 왜 그래? 그거 왜 그렇대?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그거 누가 누가 그랬어?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어? 이런 특징에 따라서 이런 표현들을 잘 쓰는 사람들이죠. 이런 거에 따라서 how, 어떻게라고 표현을 잘 쓰는 사람들은 S. 그 다음에 왜라는 표현들을 잘 쓰는 사람들 C형. 그 다음에 who, 누구. 이게 누구라는 표현들,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궁금한 것들. 그게 바로 이제 I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잘 쓰는 사람들도 그런 특징에 따라서도 D와 SC를 구분해낼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왜 중요하냐면 목적과 결과 때문에 무엇이 중요합니다. 항상. 목적과 결과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I형을 사교적이면서 직설적인 표현들을 잘하는데 말도 빨라, 말도 많은데 큰 소리로 막 억양도 다양해. 자, 그러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개방적인 태도. 자, 그 다음에 생동감 있고 항상 즐겁고 사람들한테 뭔가 친절해, 따뜻해. 자기 감정 표현도 엄청 잘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있으면 좀 즐겁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좀 편안함을 주는 친구들, 부담이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바로 이제 I형이 이제 높은 친구들이죠.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런 특징들을 보이면 이런 특히 I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죠. 항상 주변 관계 안에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사람과 인정이 우선순위 두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이런 특징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도 느리고 내성적이고 뭐 부드럽게 단조롭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면서 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좀 많이 따라가 주는 사람들. 수용적이죠. 뭔가 부탁을 하면 잘 들어주고. 자, 뭐 부탁을 하면 잘 안 들어주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이제 D형이죠, D형. D형들. 거절 잘하죠. 네. 어차피 자기 뜻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 수용적이고 편안하고 따뜻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감정 표현 잘 안 하죠. 그 대신 이제 얼굴에 드러나죠, 감정 표현이. 말은 잘 안 하지만 표정이 금방 싹 바뀝니다. 그다음에 항상 이제 좀 편안한 표정들, 편안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다 내가 방법적으로 뭔가 정해진 것들만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협력,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친구 관계, 뭐 팀 안의 관계, 모든 관계 안에서 이제 협력과 안정이 되게 우선순위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한테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런 게 항상 포커스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C형. C형 같은 경우는 자, 이런 특징들을 보이면서 자, 사람들을 맨날 평가하는 사람이죠.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디테일하게 그 특징들을 잘 집어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바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C형이죠. 폐쇄적.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경계심도 가지고 있고 표정도 차갑고 무표정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수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감정 표현도 잘 안 하죠. 속에 있는 얘기도 잘 안 합니다. 항상 보면 이 친구들은 평가하는 거죠. 평가. 그게 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해야 되겠죠. 친구들 중에서 보면 뭔가 분석하는 거에 굉장히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끄집어내는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이제 C형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죠. 주변에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C형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자, 막 설명하고 분석적인 것들, 자기가 파악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거죠. 네. D형이면서 C형인데 D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교차해서 성격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면요. S형이 높으면서 또 이런 이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면 S형이 높으면서 I형이 뒤에 따라붙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러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뭔가 분석적인 거에 강해. 네. 그러면 D형이 높으면서 C형이 따라붙는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말수도 느리고 뭔가 한데 뭔가 성격도 급해. 그 다음에 경쟁심도 강해. 이기려 그래. 결과에 초점을 맞춰. 그러면 C형이면서 D형이 따라붙는 사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들의 행동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행동용 판단하기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학교에서 만나면 사실 좋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DISC를 여러분들 진단을 좀 한번 꼭 해봐야 되니까 내가 정확히 어떤 그런 행동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일단 그런 이제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갖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게 당연히 완벽하게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게임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게임을 또 하나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제가 드라마 한 편을 또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제 안 본 드라마입니다. 옛날 드라마죠. 옛날 드라마를 준비를 할 거고요. 응답하라 1988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다들 많이 봐서 재미나게 좀 할 수 있었던 드라마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잘 예측해서 DISC를 잘 표현한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드라마 가지고 DISC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평가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팀을 짜서 같이 좀 논의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일단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을지 저는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면 훨씬 더 좀 재밌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오늘 수요일이죠.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뭐 결정이 안 나왔네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뭐 내일 모레는 뭔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이어서 계속 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대인관계 능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또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통해서 내가 좀 성장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좀 중요한 기초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전에 이런 이제 언론 기사가 있었다 그럽니다. 자, 대인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제 행복한 삶의 성공 조건이 뭐냐를 가지고 이제 그 신문에서 이제 좀 조사를 해본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학교 성적과 연결되는 건 우리가 IQ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EQ, 감성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게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잘 느끼는 사람들은 바로 EQ가 되게 이제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나 이런 재능보다는 대인관계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5%라는 거죠. 감정을 통제하거나
또 좌절을 극복하거나 타인과 잘 어울리는 것. 이게 이제 대인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행복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그게 바로 한 85% 정도가 굉장히 모든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작용하더라. 이런 이제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 보니까 직장인들한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질문을 했더니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대인관계 능력이더라. 두 번째가 업무 능력이고 세 번째가 성실성이라고 그 조사한 사람들이 평가를 했다 그럽니다. 그만큼 대인관계는 직장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실성도 큰 범위 안에서 놓고 보면 이런 이제 대인관계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 안에서도 업무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과연 그런 관계 능력이 좋느냐, 뭐 그렇게 따지면 글쎄 저도 이제 경험해 보면 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직장 다니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뭔가 누가 이제 업무의 실수 뭐 이런 것들을 막 심하게 나무라고 혼내고 뭐 이제 막 눈물 쏙 빼고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좀 큰일 나죠. 네, 근데 옛날에 직장 생활들은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또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게, 뭐 직원들을 일을 가르치려면 되게 호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옛날에는 되게 인식이 팽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뭐 업무 능률이 오른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 평가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조직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그 여러 가지 그런 결과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관계가 서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되고 그 다음에 서로의 관계들이 그 관계 지수가 높을수록 업무 성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직장 안에서도 그 어떤 매니저나 팀장이나 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이런 관계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훈련들을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마 이제 이런 것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그런 부분들, 역량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제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거를 한번 좀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뭐 이건 대인관계 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뭘까?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뭘까를 한번 쫙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 단점, 약점이 뭘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한테 좀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본인들이 한번 스스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작성을 한번 쫙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진 장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뭐 사람 관계, 대인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뭐 꼭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작성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가 가진 약점, 단점,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1분인데요. 10시 11분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작성을 한번 해보셨나요? 어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이렇게 좀 고민해 볼 만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뭐 비슷한 수업들 여러분들이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양 수업으로. 아마 그런 시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저도 이제 그 여러 학생들을 또 지도하거나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의외로 자신이 가진 장점을 스스로가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딱딱딱 자신의 장점들을 딱 정리를 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의외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본인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이 가진 단점이나 약점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가 가진 장점들을 잘 파악하고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장점들을 내가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에서 이 장점은 굉장히 크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더 잘 정확히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 특징들을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자꾸 발전시켜 나간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굉장히 이 장점들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진 단점, 약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암만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어도 지금 얘기한 그런 단점, 약점, 부족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장점들을 해치거나 갉아먹거나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엄청나게 또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단점, 약점,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삶 안에서 낮춰나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내가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제거하는 게 좋지만 제거를 만약에 못한다면 최대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개선시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점,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들을 키워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슬라이드는 뭐냐면요. 다음 슬라이드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장점하고 단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단점,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한번 이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저한테 여러분들이 이걸 적고 적은 것들을 저한테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신 것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점들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단점들,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스스로가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시켜 나가겠다. 이제 그런 약속들을 스스로한테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작성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저한테 회신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회신을 하느냐면
자, 오늘 수요일이죠, 여러분. 네. 이제 금요일 날 밤 자정까지 여러분들이 회신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요걸 메시지를 한번 더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작은 소과제입니다. 소과제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제출하셔야 돼요. 뭐 한 줄을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한 줄. 한 줄을 적어도 상관없고, 뭐 장점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한 줄, 그 다음에 단점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 한 줄이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보내셔야 되고요. 자, 안 보내면 이건 감점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적에 안 보내는 사람들은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일단은 제가 시간을 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고 저한테 이메일로 금요일 날 밤 자정 12시까지입니다. 회신을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한 10분 정도 다시 드릴 테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오늘 하고 수업을 저희가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들을 지금 다시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고민하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했던 내 장점들, 뭐 단점 이런 것들 우리가 적어봤죠, 약점들. 이런 것들을 적어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더 이 장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적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뭐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걸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단점, 약점, 또 개선시켰으면 하는 것들 스스로한테.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앞으로 고쳤으면 좋겠는지,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내가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단 10시 지금 19분인데 25분까지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작성을 해보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고민들을 아마 하는 계기들은 이제 사실 흔치가 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좋은 어떤 성장과 발전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조금 이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작성 이제 하신 것들을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자정까지 저한테 이메일로 회신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일단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글쎄요. 얼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 자, 일단 네, 일단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여러분들 일단 다음 이제 수업은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공지를 좀 다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 자, 그 다음에 제 얼굴 나오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 공지는 아마 이번 주에 아마 금요일까지 전에 결정이 돼서 여러분한테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저도 학교에서 여러분들 뵙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일단 그 마지막으로 이제 공지 드리면 지금 수행 여러분들이 되게 잘 해주셔서 잘 제출해 주셨는데 아직 이제 제출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안 하면 이게 빵점이라는 거죠. 지금 20점입니다. 배점 2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이 수행평가 과제는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늦게 내신 분들은 감점이 있습니다. 길어질수록 감점이 좀 많겠죠. 네, 그래서 이 수행평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분들 제가 아까 명단 불러드렸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제 수행평가 과제를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과제 제출 안 한 분들도 있어요. 지난번 소과제 제출 안 한 분들도 있는데 안 한 친구들도 그것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제 간단한 소과제를 지금 드렸죠. 장점과 단점, 개선할 어떤 계획들,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는 거, 그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기 쉬지 않고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일단 출석은 모두 다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출석 체크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플에 가서 지금 바꿔놨습니다. 출석 다 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1시간 반 동안 수업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학교에서 만날 날을 좀 기대해 보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